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노비세전 말씀하셨지만은 그 노비세전을 통해서 신분법적인 것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밖에 없다 그럴 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,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 신분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신분법적인 고찰을 했다기보다는 그 귀결적인 어떤 재산법적인 고찰에 머무르었던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상속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경우에 어떤 인적인 속박을 신분법적인 그 측면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, 요즘식의 관념을 가지면은. 그래서 그 전에 규장각에서 언젠가 그 학술 발표회가 있을 때, 그때 아마 그 관습법 문제로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, 한국학 국사 하시는 분들은 조선에 관습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, 뭐 그런 그 주장을 어떤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 법제사 하는 쪽에서 조선에 가령 관습법이 없었다라든가 있었다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의 개념 설정하에 우리가 이해하는 관습법은 이런 건데 그런 형태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, 모든 형태의 관습법이라고 우리가 뭔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무것도 없었다, 그런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법과 같이 규범적으로 어떤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 개념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. 다른 데는 없어요. 그런 점에서 법적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는 게 논의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, 근데 이제 그것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은 정확하게 역사 현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어떤 방법론의 맥락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대한 인식, 그것도 역시 이런 노비 문제 같은 철저한 법 현상 중에 하나인 노비 문제를 논의할 때도 이름은 이렇게 감내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. 그래서 그 글을 쓰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자신의 그런 개념 세계에 대한 설명을 일단 조금 밝히고, 그 기준에 의할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식으로 글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지, 그거를 감춘 상태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걸 그냥 쏟아놓으면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는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요번에 만약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글 쓰는 분들이 좀 그런 측면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좋은 말씀 매우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한 가지 잊고 있었는데,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, 김현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디지털 휴머니티스를 만드신 분이고, 조선왕조 실록도 전부 다 디지털에서 하시고, 이 프로젝트를 뒤에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격려를 주시면서 이끌고 가게 만들어 주신 분인데, 김현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. 선생님 한번 지금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오셔가지고 참관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또 나아가서 이제 네, 그냥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. 화면 하나만 좀. 예. 이거 부시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모니터 좀 들어서 보이게. 목을 들어서 비주얼라이징은 보시면 Visualizing the expression. 뭐든 상관없어요. 저 웹처 사이트 들어가서 게임스파티에 들어가서
하면 될 거예요. 네, 많은 선생님들 논의 재미있게 들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쪽 모기라든지 법 이쪽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자료들을 사람들이 좀 학제적으로 공유하고, 그리고 방금 선생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출발한 출발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, 그 다양한 해석은 항상 많은 부분 평행선을 긋는 부분도 있고, 특히 우리 송대영 선생님 잘 아시지만 한때 세상에는 두 개의 한국사가 있는데, 하나는 이제 해외 한국학자들이 한 한국사고, 하나는 한국학자들이 한 한국사라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, 그렇게 다양한 폭들이 있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. 특히 제가 한국문화교류센터를 맡고 있으면서 많은 해외 학자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니까요. 다시 우리 아니야. 다시 화면 맵을 한번 가보세요. 네,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Visualizing Emancipation이라고 하는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인문학 재단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인문학 사업 과제 중에 하나의 결과물입니다. 다시 한번 처음부터 페이지 다시 들어가봐요. 여기에서 이 Visualizing Emancipation은 지금 미국 노예 해방의 역사를 저와 같이 GIS로 표시를 한 건데요. 아주 프로그램 간단합니다. KML 파일에다가 하는 노예 해방 시기에 있었던 각가지 이 문서 자료들, 기록들 이런 것들, 남군 북군의 이제 이동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을 해서 과연 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시계열적으로 전부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이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물론 아니죠. 하지만 다양한 이러한 사실들을 여기서 참고해서 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제가 심심해서 저는 이거 면에 연구자는 아닙니다. 클릭해서 찍어봤더니 이런 거예요. 우리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은 노예가 도망갔는데 우리 집 노예는 이런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노예를 잡아서 데려와 주면은 $25 주겠고, 아니면 어디 가둬놓고 내가 가서 찾아오게 하면은 그럼 $20 주겠다 하는 이런 식 공고문, 일례입니다. 그 외에 많은 사건 기록들, 노예들이 둘러싼 어떤 행사건이라든지 등등 부분들 이런 것들인데, 그런 것들을 만나적으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자료로 삼아서 어떤 종합적인 논의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오늘 안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러한 어떤 성량에 관한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재기에 나타난 노예 상속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각각의 연구자들이 자료로 삼아서 어떤 논리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집성해서 모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문제는 훨씬 더 종합적인 이 결론을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특히 지금 송지현 교수가 새로 하려고 하는 한국화 교육 포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그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하나만 더, 세피아 7474. 다른 것도 웹 페이퍼를 하나 해봤어요. 네, match and where then class equal 로비 quotation 로비 return n. 네, 별로 많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광산김 씨 분재기에서 아무거나 클릭해 보세요.
네, 사실 여기에는 이 노비 외에 많은 그 노비들을 소유한 주인들 그리고 그가 이 남긴 분재기 문서, 토지거래 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저기 이 엔전 클래식 노비라고 하는 건 일단 노비 데이터들만 뽑아봤는데요. 대체적으로 이 한 5대에 걸친 그 노비 족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대개 1300년대 후반, 1400년대 초반에서부터 한 100년간에 걸쳐 있는 부분인데 노비 해수 문제라든지 혹은 이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비들이 이 가문 밖으로 안 나가고 집안에서 유지되던 그러한 시대죠. 특히 이제 분쟁의 문서 속에 이 상속을 하면서 절대 웬만한 일이 있으면 이 노비를 집안 밖으로 보내지 말라. 후사가 없게 되게 되면은 가까운 집안의 사람을 정해서 그쪽에서 이 계승하게 할 일이지 결코 집안 밖으로 이 노비를 팔지 말라 하는 그러한 것을 그 유언으로 남기고 그것이 이제 지속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러한 부분들이 이건 뭐 광산김 씨 5천가의 문서에 지금 국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작업들의 일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또 이제 결론들을 내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이러한 이 연구는 되게 이러한 정보들을 표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세만틱 웹 기술 규칙을 정해서 그것들을 연구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그 공유 활용하게 되게 되면은 이 공동의 연구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그 공동의 연구의 폭이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로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같이 고민하고 이런 방향으로의 길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. 아, 예. 저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만들게 될 그 교육 포탈에 전부 다 통합돼서 인터그레이트 될 계획이고요.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모이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액티브한 웹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그 일환으로 컨텐츠 개발위원회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거고요. 그럼 이제 오늘 이걸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좀 숙제를 내드렸는데 한 분당 돌아오면서 30초씩 골자가 뭔지 말씀을 하고 더 깊은 논의는 나중에 이제 따로 2차를 가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일단은 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바쁘시니까요. 안승준 좀 아까 얘기했던 거 하겠습니다. 예. 예, 전 선생님. 예, 그 파이널 세일을 하고 싶으신 분. 저는 한 가지만 예, 답하고 좋습니다. 예. 아까 이제 안 선생님이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이 종모를 하잖아요. 어미 혈통을 따라가게 하는 거. 근데 이게 그것 자체가 왜 그런 건지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왜 조선에서 혈통을 갖다가 모계를 따라가게 했느냐. 그래서 이게 이제 무계 혈통 중심의 육아 가족관념하고도 배치되고요. 그다음에 중국의 케이스하고도 다 완전히 다르고요. 그러면 조선에서만 지금 이게 모계 혈통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세습하게 만든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? 이게 궁금하거든요.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? 없는데 이게 아까 당송 독재와 다르고 아까 말씀 원나라 제도 다른 고려의 고유한 관행인데 왜 그렇게 됩니다. 우리 선생님을 물어보니까 재산이다. 재산을 치면 그 재산의 기본적인 성격이 소나 말과 대지나 같다. 그러면